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숫자가 23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있는 걸까요? 방사능은 관리만 잘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탈바꿈은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탈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마이북 신간 탈바꿈.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 사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심사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잠자고 있던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올리겠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회 안행위 간사이신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야성 회복, 정권 교체, 야당답게 정청래, 거침없이 정청래, 최전방 공격수,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네. 저는 당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 선거운동하러 오셨어요? 이런 틈을 우리는 항상 활용을 해야 돼요. 틈새 전략. 틈새 전략. 중요한 전략. 네. 자, 오늘은 선거 때문에 모신 게 아니라 저희가 안행위 간사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선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 중에 선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티오 5번 정청래입니다. 네. 이 방송은 새정치민주연합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활용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편파 개입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그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간밤에 입장을 바꿨어요. 그 방송 말미에 하기로 했는데 급 들어오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주민세, 자동차세는 네. 부자 감세 없이 네. 서민 증세 있을 수 없다는 정청래의 철학적 소신에 의해서 네. 작년 연말에 저지되었죠. 안행위에서. 네. 그래서 정종섭 장관의 정부 안은 주민세 100% 인상, 자동차세 200% 인상. 네.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통상 30-40만 원씩 자동차세 낸다면 네. 12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강력 저지했고 주민세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서 10,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현재 평균 걷는 세금이 4,620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도 100% 인상이 가능하다. 하려면 지자체 조례로 해라. 근데 지자체장들이 자기들의 선거를 의식해서 못 올리는 거죠. 그렇죠. 어느 군에서 100% 인상 자체적으로 네. 10,000원 받았다가 똑 떨어졌대요. 다음 선거에서. 네, 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네. 그래서 이제 못 올리고 있는데 이제 정부 입장으로서는 국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지자체에 또 나눠주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세를 올려줄 테니 좀 참아라 해서 이제 올리려고 그랬는데 안행위법이거든요. 그게 네.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청래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안 된다. 논의조차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사실상 좌절된 법이. 거였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어제 대구 경북에서 네. 최전방 공격수 정청래를 막 뽑아달라 열심히 이제 연설을 하고 딱 나왔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정종섭 장관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추진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네. 십자가를 자기가 매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십자가를 매겠다고 해서 제가 십자파를 날렸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딱 한 줄 썼어요. 그 기사를 링크하면서 네. 정종섭 장관 한판 붙자. 음. 작년에
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절대 안 된다. 해서 내가 이순신 장군처럼 울돌목 길목을 지켜서 저지시킨 사안인데 어찌하여 다시 인상하려고 하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누가 국민 편인지 네. 한판 붙자. 네. 이걸 오후 4시에 트위터를 날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팟짱에 나오기로 네. 했잖아요. 장윤성 기자가 저한테 섭외를- 전했잖아요. 네.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네. 지금 연말정산 세금 폭탄까지 있는 상황에서 네. 주민세, 자동차세 세금 폭탄을 또 투하하려고 하느냐. 네. 그래서 긴급 네. 이런 사안은 대한민국 유일하게 정청래밖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제 급 섭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산에 갔다가 새벽 2시에 저는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막 오마이뉴스 나오려고 하는데 보좌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의원님 끝났어요. 어젯밤 10시에 의원님 트윗 보고 대책회의를 했는지 부랴부랴 일요일 밤 10시 부랴부랴 국회가 반대하고 네. 지자체장들의 강력한 요청이 없는 한 추진하지 않겠다. 사실상 철회 인상한 철회. 네. 그래서 링에 올라와라 한번 붙자 음. 했는데 링에 올라오려고 막 걸어오다가 네. 정청래의 눈빛을 보고 음. 링에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음. 끌어안지 내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꼬리를 내려서 네.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방송을 어떻게 계속하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게 완전히 그 정종섭 장관이 팟짱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어쩐지 네. 이 팟짱이 네. 팟캐스트 계속 1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것을 정종섭 장관이 그냥 놔둘 리가 없어. 그리고 장윤선 기자의 네. 차장이 아닌 기자죠. 기자죠. 네. 뭐 조차장 이거 싫어하잖아. 싫어하지. 나는 그냥 기자. 장 차장이 아니라 장 기자잖아. 장 기자. 장 기자의 우길승천 하늘을 뚫으려고 하는 이 인기에 네. 시샘한 나머지 그렇죠. 정종섭 장관이 네. 전화 왔네. 전화는 매너 모드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방송이 좀 길어졌어요. 정종섭 장관 때문에 조금 이따 내려갈게. 네. 우리 수행비서. 네. 그 내용을 보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보도자료를 냈죠.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게 참 재밌는 보도자료예요. 네. 왜냐하면 장관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국회가 협조하지 않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를 내신 분이 장관 위에 계신 것 같아.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일단? 모순 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창과 방패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양다리를 거쳤다가 양다리가 찢어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인상을 하고 싶지만 네. 정청래가 반대하기 때문에 인상 우리 철회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협조가 없는 한 네.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희 안행위 간사인 저를 비롯해서 안행위 의원들 다 반대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당 전체가 반대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자체장들의 강력한 요청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강제로 지금까지 10,000원까지 밖에 못 받거든요. 네. 4,620원밖에 못 걷고 있고 근데 10,000원 이상 20,000원 이하까지 국회에서 올려준다 하더라도 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네. 그리고 10,000원부터 20,000원까지 받아라라고 국회는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면 예를 들면 마포구청에서 네. 15,000원 음. 뭐 17,000원 13,000원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지자체 의회 조례예요. 조례로 결정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주민세가 액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국회에서 인상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지자체장이 올렸다고 생각해요.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리고 뽑죠, 그런 그리고 분들. 또 왜 마포구는 12,000원 받는데 서대문구는 15,000원 받냐? 바로 경계 지역 주민들끼리 소통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장들이 강력하게 요청할 리가 없다.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강력한 요청이 있을 수 없고 또 국회가 협조하지 않을 게 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세 자동차세는 인상안이 사실상 처리되었고 네. 정종섭 장관이 꼬리를 내렸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할 리 없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인상할 겁니까? 가능성은
0.001%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정종섭 장관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뜻,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연말정산 세금 폭탄 때문에 지금 국민들 감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특히 이제 그 월급 빼고 나머지 물가는 다 오르는 이 시대에 특히 재벌에 대해서 뭐 미국은 오바마가 슈퍼부자들에 대해서 증세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자 증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서민 호주머니만 털어가냐 이렇게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데 여기서 행자부 장관이라는 분이 딱 나와서 주민세 자동차세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정국에 왜 이분은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올해 2015년 들어서 네. 신년 인사차 저희 의원실을 방문했어요. 아, 정종섭 장관이. 정종섭 장관 1월 8일 날 아, 오전에. 그래요? 예. 그래서 주민세 자동차세 이것은 회비 성격이 짙다. 회비? 회비. 무슨 회비? 무슨 친목회 하면 회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민이 되었으니까 주민 회비를 내라. 진짜요? 네.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협조를 부탁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 눈에 네.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안행위 간사로서 명량해지는 울돌목을 지키는 전사처럼 네. 길목을 지키고 있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선거 기간이잖아요. 네. 선거 기간 전이었으면 강렬한 눈빛과 레이저 광선으로 절대 안 돼. 이렇게 막 쐈겠죠. 근데 요즘은 내가 너무 겸손해졌어. 그래서 말 내용은 강력했지만 네. 눈빛은 좀 덜했나 봐. 부드럽나 봐. 그래서 정청래 간사가 마음이 바뀌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는 있지. 네. 그러나 내 말 속에는 강력 저지, 결사반대, 절대 안 돼. 이 내용은 분명히 담았는데 한번 흔들어 보지 않았나? 정청래를.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저는 일단 주민세에 회비 성격이 있다는 것을 정종섭 장관 때문에 처음 알게 됐고요. 그 회비 목적으로 주민세를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게 참 그렇고요.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세 경우는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금을 확 올려버리면 이게 생계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텐데. 정종섭 장관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국무위원이잖아요. 네. 국무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럼 국무위원 회비 내고 있나? 아 그렇구나. 어. 네. 오마이뉴스 기자 무슨 동지회 이런 거 있죠? 없어요. 없어요? 네. 회비 안 내? 그만둔 사람들끼리 오비 모임을 하긴 하는데요. 거기 그런 회비 내요? 건 회비 내죠. 거기 회비 저희는 내요?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 비를 내죠. 그거는 그래? 회비죠. 그렇구나. 예. 그런데 주민세가 회비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민회. 네. 주민회? 그러니까 주민 회비 내라 이건가 봐.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정말 세금을 계속 야금야금 올리고 있거든요. 다양한 목적으로. 근데 그것이 보면 무슨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정부 재정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근데 이거 증세의 방식이 길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 연말정산 세금 폭탄에 대해서 네. 제가 또 경제 전문가로서 네. 예리한 통계와 수치를 통한 네. 짧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네. 이 연말정산 세금 폭탄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것은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의 법인세 인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25% 내던 법인세를 22%만 내라 3% 인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1,600만 소득세, 근로소득세, 네. 소득세와 법인세가 2008년까지는 법인세가 훨씬 더 많이 거쳤어요. 네. 근데 3% 인하를 통해서 지금은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네. 이 차이가 8조에서 10조 차이로 벌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소득세를 8조에서 10조 정도를 더 걷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인세보다. 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법인세잖아요. 네.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그렇죠. 기업들. 네. 근데 돈을 적게 버는 월급장이들이 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당연히 법인세가 더 많이 내야 되고 네. 소득세를 더 적게 내야 되는데 네. 작년 대비 보면 소득세는 3조 7천억이 증가했고 네. 법인세는 오히려 1조 5천억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로서도 뭘 돈이 있어야 예산이 있어야 뭐 환급금도 주고 뭘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정상화가 네. 있지 않고서는 연말정산 세금 폭탄, 환급 보너스는 절대 없을 것이고 네. 소득세는 계속 증가되고 법인세는 계속
적게 거치고 네.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한 방법은 단 하나의 필승 카드. 네. 그것은 법인세 예. 정상화 그리고 3% 깎아줬던 것을 다시 원상 회복 하고 다시 3% 인상. 네. 이렇게 되면 28% 인상. 네, 28%까지 이렇게 네. 되면 소득세를 덜 내도 되고 그리고 세금을 더 냈다가 네. 13개월 때 환급받는 보너스 효과는 그래야만 가능하다. 네. 이상 경제 전문가 정청래의 통렬한 분석이었습니다. 예. 그 분석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역시 이 써머리의 달인. 네. 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행자부 장관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주민세, 자동차세 언젠가는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은 있거든요. 불안감은 네. 정청래의 몸뚱아리에 네. 맡겨주십시오. 정청래가 지킨다. 국민들의 정청래가 주민세. 안행이 간사를 하는 한 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없습니다. 안행이 간사 잘리는 거 아니야? 이게 있잖아요. 네. 공무원 연금 개혁도 네. 제가 그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모든 사람들이 감동과 눈물송에 타협안을 원한 일안을 가지고 국회에 와야 네. 통과가 되는 거다. 그리고 연금 개혁은 정권이 날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당도 함부로 하지 마라. 당신들 명심해라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안행인 내가 이것은 균형을 맞춘 가르마를 타주겠다. 계속 이런 입장이었고 네. 여의도 광장에 12만 명 공무원들이 모였을 때 네. 제가 유일하게 초청 연사했잖아요. 7분간 연설을 했죠. 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통을 좀 감수해야 된다. 1960년 공무원 연금이 시행될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2세였고 지금은 84세다. 네. 32세 지급 기간이 연장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공무원들도 좀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구간을 둬야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700만 원씩 받아가는 연금 고액자들 네. 이런 사람은 대폭 깎아야 된다. 네. 그래서 400만 원 정도 이상 받는 사람은 좀 고통을 더 감수하고 네. 그리고 뭐 200만 원 이하 받는 사람들은 덜 감수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의 안을 내자. 이러면서 연금을 연금답게 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국회에서 만들어주겠다. 네. 이렇게 해서 강력 제가 이런 뭐랄까 열렬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 여의도 10만 군중 앞에서 이게 새누리당 정권을 화들짝 놀라게 한 거예요. 그 여의도 집회에서 이대로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100만 공무원 협조 없이 네. 다시 당신들이 정권 재창출하는 거 두고 보자. 이런 격앙된 분위기였거든요. 그걸 감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타협위원회도 만들고 하자고 이제 지금 신용을 내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안행위법이잖아요. 네. 보통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공무원 예, 개혁 연금. 특별위원회. 네. TF. 이런 거기서 거. 안을 내고 소관상임위에서 이걸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 법안 재정권까지 특별위원회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의 길목을 지키는 것을 우회로를 피해가서 지금 특별위원회로 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안행위 심사권을 또 뺏어간 거예요. 장윤선의 팟짱. 그거는 문제가 있네요. 그 국회 고유 권한인데 그렇죠. 상임위에 근데 그런 역할을 뺏어 간다는 것은 그냥 뭐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하나의 또 사례가 있었어요. 담배세 인상 있잖아요. 네. 이게 안행위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가당치도 않은 특별소비세, 지금은 이제 개별소비세로 바뀌었는데 네. 그게 일부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세라는 거예요. 네. 국세가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상 다 지방세거든요. 네. 그게 국세는 2015년 국가 예산안과 관련한 부수법안에 부수법안.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국세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4개 법안에 포함이 돼서 네. 직권상정이 돼서 본회의에 통과된 건데 네. 안행위에 있으면 정청래 간사가 길목을 지키면서 담배세도 막았을 담배세도 또 이것도 저지할 인상을. 것 같다 네.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텐데. 이건 코렉트한 팩트입니다. 코렉트한 팩트.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안행위법을 뺏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놔두면 안행위에 묶여 있으면 이게 통과되지 못할 것을 그렇죠. 염두에 둔 정치권이 그렇죠. 그렇게 뺏어가서 뺏어가서 우회로로. 본회의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담배세 인상 반대 토론 혼자 신청했어요. 네. 근데 그 김관영 의원이 상속세법 네.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부결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정회를 한 겁니다. 양쪽 원내대표들이 정회를 하고 네. 갑자기 의원총회를 해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제가 담배세 인상 반대 토론을 나가기로 했어요. 네. 5분 반대 토론.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담배세 인상하면 안 된다. 쉬쉬쉬쉬 하면서 정청래가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담배세까지 부결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 조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도 안행위로 이 법을 개정권을 놔뒀다가는 큰일 난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행위 법을 뺏어갔어요. 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이 법 개정권까지 가져갔다니까요. 그러면 주민세 자동차세도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특위 그건- 만들어가지고 가져가. 이건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민세 자동차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위한 여야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죠. 이건 오로지 100% 안행위에서 다뤄야 되는 네. 100% 지방세법이기 네.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늘 이제 증세 꼼수를 정권이 이제 마련해가지고 어떻게든 세금을 털어갈 수 있는 명목만 만들어지면 그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이 세금 부담에 대해서 늘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정종섭 장관이 이렇게 일요일 밤에 어저께 밤에 부랴부랴 네. 이런 해명 자료를 내고 이제 그 국회의 동의 없이는 통과 못 시킨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거는 약간 한시름을 놓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데 지금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한때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이 엮여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안행위법입니다. 이건 좀 어떤 상황이에요? 지방재정법도 100% 안행위법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진다. 중앙정부가 책임진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고 네. 가장 큰 공약은 저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가장 큰 약속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진보 성향, 야당 성향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으로 이제 큰 뭔가 좀 이슈를 네. 불러일으켰죠. 배 아픈 거죠. 그러니까 무상급식 예산을 빼서 누리과정으로 해라. 내가 대선 공약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것이 누리과정 예산인데 네. 어쨌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유야무야 봉합을 한 것은 네. 좋다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써라. 대신 그랬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이자는 중앙정부 국가가 내줄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잖아요. 지방채 관련된 조항이 있는 법이 지방재정법이에요. 네. 지방재정법은 목적 1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다는 게 목적이에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이다. 네, 지방재정법이. 네. 지방재정 건전화를 가장 해치는 것이 지방채 발행입니다. 네. 그렇죠. 지자체장들이 지방채 발행해서 빚내서 선심성 예산 막 쓰고 네. 다음 선거에 도움을 받고 싶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그런 선심성 예산, 지방 예산 부족분 이런 거를 지방채를 발행하지 마라 네. 하고 엄격하게 제한해 놓고 있고 네 가지만 지방채를 발행해라. 이외에는 절대 안 돼.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네. 공유재산 조성에 필요한 직접 예산, 네. 소방 예산, 네. 소방 방제 예산, 네. 천재지변 예산, 그리고 지방채 차환. 이 네 가지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라는 네. 게 지방재정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합의는 했지만 법적으로 합의한 건 아니에요. 네. 법이 정치적 통과된 게 합의. 아니에요. 정치적 네. 합의죠. 예.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정부 입법으로 이걸 내야 되는데 정부 입법을 내면 한두 달 걸리기 때문에 네. 시한이 촉박했어요. 예, 예산 예. 정국에서. 예. 그래서 새누리당 모 의원을 뭐 동원했는지 어땠는지 예. 부탁했는지 예. 정부 관료 출신 예. 안행위 모 의원을 예. 김모 의원을 김장실 의원. 맞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의원을 통해서 네. 5항 6항을 추가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방재정법에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금기를 깨는 네. 5항 지방예산 부족분 6항 교직원 명태수당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죠 지금.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여야 공이 저한테 압박을 했죠. 네.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네. 2015년 375조 예산이 사실상 불법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가 아니라서 네. 지방세 관련된 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의마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서 직권상정을 그토록 하고 싶었지만 못하니 네. 안행이 간사인 정청래 야당 간사가 협조해라. 네. 그래서 나는 아니다, 협조할 수 없다. 아무리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네. 이것은 이 지방재정법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렇다면 네. 목적을 바꿔라. 지방재정법 이 법은 지방재정 부실화를 위해서 지방채 남발을 무한정 허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고 5항 6항을 붙여라. 네. 그러니까 이 나의 촌철사진인 기절광풍 논리적 정확성에 네. 아무도 토를 토를 달지 못하고 네. 그냥 가만히 합의했으니 네. 통과시켜달라. 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통과시킬 수 없다 네. 하고 했더니 이제 지금 사실 네. 저도 참 깊은 고민인데 네.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등등이 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리과정 편성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그리고 교직원들의 명퇴가 네. 상반기에 있답니다. 많이 명퇴 퇴직금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리고 줘야 되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직원들 명예퇴직 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지방 예산 부족분을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지방 정부 예산이 점점 더 부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네. 지자체 직접 예산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부채 비율과 부실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엄 네. 이것도 예상될 정도로 지방재정 악화가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네. 부채 비율 700%, 1000% 막 이렇게 된 데도 있고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기업이 파산 직전인 데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빚을 갚기도 좀 부족한데 네.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지방채를 막 남발할 수 있도록 네. 5항이 뭐냐면 지방예산 부족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방예산은 다 부족해요. 그럼요. 그 말씀하신 대로 700%, 1000%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다 그거 부족분 빚내 가지고 빚내서 빚 갚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방채에 대한 강렬한 유혹을 네. 안 받는 지자체장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법적으로 이걸 허용을 하는 순간 있잖아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엄, 네. 지방단체의 파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파산된다는 것은 국가, 네. 중앙 이것이 파산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IMF 때요. 네. 파산 나는 우리 은행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요. 사기업이거든요.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본으로 다 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수도 못 했잖아요. 네. 뭐 50조, 100조 막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뻔하게 명확 관한 불을 보듯 뻔한데 아무리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네.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느냐 하고 제가 지금 길목에서 버티고 있는데 네. 제가 안행이잖아요. 교육부와 기재부 네. 저하고 소관사미가 아니잖아요. 저의 의원실에 방에 문턱이 달아요 지금. 문턱이 닫는 이유는 통과시켜달라고. 이 법을.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 이후까지 일단 밀어놨어요. 네. 근데 이제 솔직히 개인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네. 새누리당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엄청난 압박이 있어요. 빨리 통과시켜 달라.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375조나 되는 정부 예산이 불법 상태에 있으니 네. 이걸 빨리 풀어줘서 그 교직원 명퇴 수당도 빨리 줄 수 있도록 해주고 네. 부족한 저 예산도 채울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요구를 여야 공이 받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참 걱정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산은 불법 상태고 이거는 사실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법에 이거를 심판으로 가져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시민단체라든가 네. 무슨 이런 데에서 네. 지금 사실상 375조 통과된 예산은 불법 예산이다 네. 하고 가처분 신청 내잖아요. 네. 그럼 법원에서 네.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법원이 이 재판하는 것은 법조항에 의해서 하잖아요. 네. 지금 통과된 375조는 법적 미비 상태예요. 왜? 지방재정법, 지방채 발행 네. 하는 법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75조가 법적으로 완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는 네. 오로지 법적인 잣대에 의해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375조는
써야 될 돈과 네. 들어올 돈이 세입세출이 안 맞는 상황. 세입세출이 지금 안 맞는 상태죠. 예.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도 지장을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현재까지는 예. 현재 오늘이 1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한 달 동안 법적인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죠 지금. 어. 그리고 2월 달에도 개정이 안 된다. 2월 달에도 못 하죠. 375조를 100% 완결적으로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큰일인데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이 학부모 피해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해법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걸 그냥 근데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법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냥 이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절충안은 있어요. 어떤 방식이 예를 있을까요? 들면 주민세 자동차세 관련해서도 네. 정부에서 절충안을 뭘로 갖고 왔었냐면 주민세는 그럼 포기하겠다. 네. 자동차세는 네. 그러면 정관사가 이 서민증세라고 하니 네. 생계형 자동차 음. 뭐 이런 것은 택시, 버스 뭐 이런 것은 그럼 빼고 네. 개인 승용차만 자동차세 인상하면 안 되겠니? 라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네. 안 돼. 그랬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영업용 트럭 갖고 다니는 사람도 승용차 있잖아요. 네. 똑같이 서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누가 포크레인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뭐 여행 가고 그런 사람 있어요? 포크레인 기사도 승용차 가지고 출퇴근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눈 가리고 왕이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것도 이제 저지를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네. 부대 조건이라는 게 있죠. 네. 특별하게 예. 요 한 건에 대해서만 내지는 한 번만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앞으로 그것도 사실은 좋은 선례는 아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맞게 법률이 만들어졌는지를 심판한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맞게 5항 6항이 개정안이 되는 거냐라고 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네. 판결을 한다면 이것은 위헌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5항 6항 추가 조항입니다. 네. 그러면 헌재로 가져가면 또 위헌 판결이 나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있고 당장 누리과정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참 고통스러운 것이요. 네. 지금 교육감들의 고통, 네. 고충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의 헌법 재정 개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부여한 대표기관 헌법기관으로서의 네. 양심 이런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되거든요. 이런 두 가지 네.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고통과 고뇌가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지방재정법을 원칙을 흔들면서 할 게 아니라 네. 그냥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명박 정부 때 감세해 준 부자 증세만 제대로 원위치를 시킨다면 정부의 세수가 부족해서 지방재정법까지 원칙까지 뒤흔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네. 375조 국가 예산이 통과됐고 그 안에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에서 이자까지 내준다는 것이 다 포함이 돼서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세법을 개정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을 메꾸고 갔다 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년에는 가능하겠지만 네. 적어도 2015년 예산은 네. 법인세를 올려서 남는 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나 가능한 거고 네. 당장 2015년 네.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이 포함된 네. 375조 이 예산은 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답답하네요. 그러면 지금 정치권이든 정부든 이게 국민들이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숫자 노름하고 막 법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땜질 처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급한 것부터 막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식으로 지금 정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국회에서도 정부가 그런 걸 가져오니까 뭐 어떻게든 협조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스텝은 꼬이는 거고 억울한 사람들만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국회법이 통과될 때 네. 기자들도 별로 주목하지 않은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네. 지방세법 하나가요. 네. 오늘 개정안 내고 내일 본회의당 통과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예산 부수 법안으로. 뭐였죠? 그게 이제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였어요. 네. 근데 그것도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음. 오늘 개정안 내고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그게 근데 수기 굉장히 안 기간도 좋은 소리죠. 수기 기간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그렇습니다. 속사포로 그렇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백재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그것이 없으면 네. 법적인 미비 상태가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과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방 분권 관련 뭐 이렇게 네. 그런 법이 정확한 지금 본명 기억나지 않는데 네.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국가 운영 그리고 국회 아마 운영 지방세법 개정안이었을 거예요. 지방세법 개정안이요. 그런데 정부는 어찌됐든 막 이 난리 연말정산 폭탄 난리 나니까 세금 폭탄 난리 나니까 5, 6월에 소급 적용해서 주겠다 또 이런 입장을 당정협의로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헌법 정신은 네. 일사부재리 원칙이 그러니까요. 있는 거고 소급 적용 불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소시효 이런 정신이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아무리 국민들이 막 몰매를 때리고 정부를 비판한다 한들 그건 맞아야 되는 건데 소급 적용해서 한번 해볼게. 이거는요. 네. 대한민국의 법치 국가임을 부정하는 무법천지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국민들을 달래는 무마용은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네. 법적인 측면을 본다면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폭언이죠. 네.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치가 작동하는 것이냐 의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어찌됐든 전대가 끝나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물리적으로 네. 제가 지금 전국을 네. 떠돌아다니면서 네. 최전방 공격수 당대포 저는 충남 금산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아이 됐어요. 태어났고 그만 얘기하시고 그건. 우리 아내는 네. 전남 강진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또 태어났다. 네. 근데 이 말이 네. 가장 잘 먹히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다니니 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어쨌든 2월 8일 전대 이후에 네. 잘 수습해서 네. 잘 마무리해서 네. 국민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없게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한 서민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도 슈퍼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데 우리도 좀 그런 방식으로의 전환이 정책적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국회가 앞장서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능하시죠? 얼마든지. 대여 공격에도 최선봉, 이 국회 일도 최선봉. 최선봉. 기호 5번 정청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